싱싱하게 안녕한가 전유옥의 안전 빵빵. 확실하게 자, 나가겠습니다.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손석희입니다. 네. 아니 이거 해야 돼요. 네네네. 사실 이제 손석희 씨 문제를 계속 하는 것도 좀 뭐랄까요, 그러했습니다만은 또 이분이 자꾸 또 이 주제를 던집니다. 주제를 던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맨날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할 때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무더기로 선임을 했다고 채널 A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10명이요? 네, 10명이에요. 아유, 참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건 네. 야, 연명하려면 다 공짜가 아니고 돈이 들 텐데요. 당연히 그렇죠. 두 번째는 야, 사건이 본인 말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순 접촉 사건에서 또 폭행도 아니란 거 아니에요. 그냥 손만 이렇게 갖다 댔을 뿐인 사건이고 게다가 뭐 명예훼손도 뭐 제가 보다 단순한 사건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아니 손석희 씨가 내가 왜 거기에 갔었는지만 딱 밝히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명의 변호인단을 데리고 한다? 야, 참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딱 봐서는 일개 프리랜서 기자를 10명의 그다음에 이 변호인단을 보더라도 아주 초호화 변호인단입니다. 일단 경찰 출신의 변호사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형사사건 전치 3주 사건을 딱 3명을 선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단체들이 말하자면 배임, 그다음에 횡령, 그다음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두 군데서 한 거에 대해서 무려 7명의 이것도 특수부 출신의 아주 그 변호사들 비싼 변호사들을 그냥 7명을 선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변호사들이 놀래고 있어요. 한동안에 그 삼성이라든가 재벌 회장들이 서초동을 먹여 살렸는데 야, 이제는 언론 재벌 손석희가 우리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나 보다 이럴 정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손석희 그동안에 무슨 재벌 회장들이 뭐 무더기 초호화 선임이다 이래가지고 방패를 이렇게 세게 뭐 철방패를 하느냐 하면서 혼자서 막 씹었던 거예요. 그러는 손석희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저 같으면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초호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맞습니다. 박연희 님이 한 명당 1억에서 3억을 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수임료가 1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 10억씩 들여가지고 완전히 몰빵을 하느냐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손석희의 이 심리를 한번 제가 아는 변호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손석희가 돈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JTBC로 이적을 할 때 이적료를 뭐 10억대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소문입니다. 그리고 손석희가 1년 연봉이 엄청 세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손석희가 갖고 있는 자금빨이 상당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끔 이렇게 선거법이라든가 이거 하는 그 이제 그 위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옛날에 뭐 4당 3락이라고 해갖고 옛날에 돈 선거 할 때 뭐라고 하냐면 3억을 쓰면 지고 4억을 쓰면 이긴다 그래서 정말 선거하는 사람들이 획 돕니다. 그래서 이런 한 장이라도 그냥 다 돈을 뿌리고 이렇게 해야지 당선될 것 같다는. 그건 뭐냐면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런 이제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가 손석희가 바로 그런 심리다. 그러니까 손석희는 자기가 가고 있는 거를 몰빵을 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단이 즉 10억 이상일 거다. 손석희는 전 재산을 털어놓고 있는 와중이다. 정말 그래요. 봄나님 그런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한테 쓰지. 아 정말 예. 그러니까 전 이 사건은 이제 매우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고 법리 다툼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제 굳이 한다면은 자, 이 때렸느냐 말았느냐. 손석희 씨는 막 손만 댔다. 그냥 슬쩍 건드렸다. 아니다, 난 맞았다. 이제 이것이 쟁점이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석희 씨가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어찌됐든 협박을 받았든 안 받았든지 간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회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전 배임 부분은 적용하면은 물론 형량이 얼마나 나온가는 별개로 유의미하게 배임 부분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행 부분은 선 엇갈려요. 엇갈리는데 이제 과연 의사의 3주 진단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폭행 사건 해본 경찰이나 검사한테는 반할 반짝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저도 네. 기자 생활 해봤지만 이게 누구는 폭행이다 아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폭행으로 보고 이 정도는 벌금형이다 뭐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한 사건이에요. 게다가 이제 배임 부분도요 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아마 손석희 씨가 저는 이제 이런 전략도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변호사 하면서 이게 프레이가 손석희 씨가 지금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은 왜 그날 거기에 갔었는가? 동석자가 동반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은 손석희 씨는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 현재 보도된 법률적인 부분. 그러니까 배임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다음에 폭행이 아니냐, 이 부분만 부각시키고 싶겠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량 써가지고 언론의 타겟으로 그걸 바뀌기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해요. 왜 그 사람들이 믿고 거기 갔는지. 그렇습니다. 네. 아까 뭐 개작두님이 정말 욕설을 쓰셨는데 개작두님은 제가 캡처해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물겠습니다. 확실하게. 저도 변호사 선임 무더기는 못해도 한 명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대체 손석희가 무슨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앵커가 이렇게 하면은 신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손석희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손석희가 이 재판에서 설령 철방패를 1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겨우 나올 수 있는 게 무혐의라는 겁니다.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래갖고 무혐의로 나왔지만 재판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그렇죠. 거랍니다. 네. 더구나 손석희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정에서 기자들도 들어가면은 거기 나온 증언 같은 것도 막 새어 나올 과정이 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손석희로서는 개망신 당할 거 외에는 지금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개망신을 아예 자기가 노후 대책할 수 있는 그냥 돈이나 갖고서 조용히 그냥 어디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혜씨 가 있는 지금 태국으로 가서 같이 조용히 있던 게 낫지. 돈 쓰면서 망신 당하면서 앵카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내 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손석희 씨가 머리가 나빴느냐. 이렇게 손석희 씨가 무전략에다가 어떻게 보면 사리 판단이 꽝인 사람이었느냐. 이게 지금 서초동의 최고의 핫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은 어찌됐든 기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누가 되든지 간에 이게 쌍방 그렇죠. 고소 고발을 했기 네. 때문에 기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손석희 씨도 여러 건 가운데 한 건 정도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재판장 가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안희정 씨가 재판 가가지고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기사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손석희 씨 참 힘들어진 싸움판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손석희 씨가 그렇게 뭐 정관예우 비판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행동을 그 입으로 본인은 그렇게 깨끗하고 도덕적으로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입으로 다시 또 행동을 하니까 이게 참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그런 짓을 안 했더라면은 깨끗한 채 안 하고 본인 입으로 세상의 모든 도덕과 모든 정의는 본인이 다 심판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것만 안 했더라면은 이렇게 비판을 덜 받을 텐데 하는 손석희에 대한 연민의 정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러면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손석희 씨를 어느 정도 이렇게 쉴드를 쳐주면서 이 보호하는 이런 모양새지만은 좌파 쪽에서는 언제든지 버릴 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좌파 진영들이 굉장히 지금 갈갈이 찢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손석희를 통해 갖고 일단 한번 판을 좀 펼쳐보고 그 다음에 전열을 정비하고 그런 다음에 손석희 필요 없으면은 딱 버리면서 손석희로 하여금 진짜 이 좌파의 먹이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 지금 마이정님께서 5,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면서 석희 어록 정관예우의 먹이 고리에 연결되었을지 모르는 불합리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JTBC의 먹이 사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JTBC 쪽에서 왜 손석희에 대해서 지금 끌어안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 홍석현 이 양반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뭐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이라는 거. 손석희도 어떻게 보면은 JTBC의 우아한 노비일 수 있죠, 여러분. JTBC의 아주 말끔한
말하자면 도구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이제 그 정님이 써주신 네. 것은 손석희 씨가 뭐 MC 멘트에서 이야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관예우에 대한 그런 네. 비판을 하는 기사에 대해서 손석희 씨가 뭐 본인이 저는 뭐 작가가 써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기도 무슨 말을 아주 멋있게 말해요. 했어요. 네. 정관예우라는 뭐 불합리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네. 말은 뭐 그럴 때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 그렇게 본인 부메랑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손석희 씨가 참 입으로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또 그런 입이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 참 저도 반면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준현님 말씀이 맞아요. 손석희는 엄청 비문을 많이 써요. 네. 현학적인 척하면서 언론인은 쉽게 얘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즉 그 작가가 그냥 이렇게 뭐 라디오 톡쇼하고 그런 작가였기 때문에 그 보도의 기본 그 팩트라든가 보도의 용어를 잘 모르죠. 정확하지 않은 언어를 쓰다 보니까 즉 말장난하게 되는 겁니다. 비문이 딴 거겠습니까, 여러분?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손석희의 말은 진짜 말장난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멋있게는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전달을 어떻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멋있게 보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언어는 중3이니 고1이니 그 네.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게 뭐 기자가 뭐 중3, 고1 수준이라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시청자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방송 매체는 편하게 받아들이는 고민하면서 받아들이는 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괜히 이제 기자들이나 앵커들이 멋있으려 폼 잡으려고 일부러 복잡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손석희 씨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거는 손석희는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정말 연기파로서 연기파 앵커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변호사를 무더기 선임한 손석희의 심리와 또 JTBC의 지금까지의 손석희 껴안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다 이렇게 끈을 가면은 우아한 노비 손석희의 먹이사슬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아, 김태기님께서 손석희 후임에 김재동 영임. 아까 김태기님께서도 또 후원해 주셨는데 오늘 이중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손석희 영입할지도 모르겠다요. 아, 김재동? 그쵸? 네, 손석희에서 김재동 영입. 예, 뭐 할 사람 많죠 거기에. 네. 네, 돈만 준다면 또 다 두 분 나옵니다. 여자 코미디언 누구 한 분 계시죠? 김미아 씨. 김미아 씨도 네. 있고 뭐 두 분이 더블로 하면 뭐 그것도 네. 네. 아, 볼만하겠습니다. 네, 시청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손석희 저널리즘 바로 이 아주 진짜 후줄그레하고 추레한 좌파의 추한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